먹는 콜라겐이나 아미노산이 꼭 피부로 가지 않더라도 근육이나 관절 등에 가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병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져야 할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먹는 콜라겐 혹은 아미노산을 먹었을 때 피부 탄력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긴 있어요. 다만 그런 논문들이 식품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줬거나 혹은 논문을 쓴 저자들이 식품회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빙성에 좀 의문이 가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먹는 콜라겐이나 아미노산이 꼭 피부로 가지 않더라도 근육이나 관절 등에 가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또 본인이 특히 평소에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콜라겐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표피에서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피부를 검게 만들 수 있지만 진피까지 자외선이 도달할 경우에는 콜라겐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숙면입니다.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세 번째, 담배가 정말 좋지 않아요. 콜라겐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담배를 꼭 끊어주셔야 되고요. 1차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좋지 않으니까 이 점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전자담배도 피부에 전담? 안 좋아요. 연초도 좋지 않고 전자담배도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스트레스 관리가 쉽지는 않죠.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높아진 코르티솔 호르몬 레벨은 콜라겐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주의해 주셔야 해요. 또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꼭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연, 징크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연과 비타민C의 섭취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오늘은 우리 피부에 정말 중요한 콜라겐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피부의 콜라겐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